자, 준동사 두 번째 강의입니다. 1강 준동사 두 번째 강의예요.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쌤이 투부정사는 동사 자체가 약간 미래지향적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계획하다, 결정하다, 소망하다, 기대하다 이런 친구들이 어쨌든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뒤에 가지고, 그리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지향적인 느낌을 가지니까 어떤 행위를 해오다가, 그리고 필기가 있네, 행위를 해오다가 내가 멈춘다든가 회피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과거에 어떤 행위가 진행되어져 온 거니까 이걸 과거지향적 느낌으로 본다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비교해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 어그리라든가 어드미트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 과거지향적 이걸로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냥 이건 암기.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좀 추가로 좀 가르칠 만한 게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쳐서 가르칠게요. 자, 부정주어로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주어로 문장 시작. 그럼 이제 부정주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밑에 뭐 예시가 나와 있지만 nobody라든가, 그죠? 뭐 아니면은 뭐 nothing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 뭐 not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던가, 뭐 아니면 뭐 few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요새는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부정어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not이라던가 뭐 don't 이런 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 문장의 해석은 부정어였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해석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요새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방식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어쨌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느 뭐 어떤, 그지? 어떤 것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뭐뭐도.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부정어를 동사와 결합을 해서 해석을 하죠. 그죠? 동사와 결합. 가르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예시가 그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동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굳이 few를 그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본다면 few people knew that he was 뭐 트랜스젠더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어느 사람도 이렇게 해석하라 했지. 어느 사람도 부정어로 동사와 결합해서 동사가 아니다 해야 되니까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해설지에 부정어가 붙거나 부정주어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보통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이나 어느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문법적에 나와 있어서 그래, 얘들아. 자, 어쨌든 그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어느 사람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다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부정적으로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럼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지. No child, 어떤 아이도, 그지? 자, wants to admit, 자, 인정하고 싶지를 않아요. 뭐에 대해서? Not to have seen what everybody else has. 자,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not to have seen,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느 아이도 인정하고 싶지를 않아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뭐 아무튼 이런 얘기겠지, 그지? 자, 그래서 no child에서 어쨌든 child가 주어고 동사는 want인데요, 그죠? 자, 부정주어랑 결합을 했으니까 얘를 이제 부정어로 봐야 되고, 자, 우리 지금 위에서도 봤겠지만 admit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어. admit라는 친구는 위에 나왔지만 ing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여기가 to have가 아니라 having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야. 이게 실제로 당시에 문법 문제였고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 씬이 생략이 되어 있을 거니까 앞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왔을 거라서 has로 끝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씬의 목적어 역할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요런 문장들을 볼 때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어드미트인지 어그리인지, 어그리는 무엇을 동의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좀 미래진행적, 근데 어드미트도 동의하고 승인하는 건데 그럼 미래지향적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동명사와 결합되는 동사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지? 자, 요거는 뭐 대표적인 예시들이 있어가지고 쌤 그냥 쓰겠습니다. 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막 쓰는 이유들이요, 이게 나도 이제 봐봐, 쌤이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에 좀 집착을 했냐면 펜 색깔에 대해 가지고 이 공부하거나 암기를 할 때 여러분들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 알고 있나요, 혹시? 이거 모르지? 쌤이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하고 이제 판서를 하고 요새 내가 이제 학원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 학원 강의를 하면서 앞에서 분필로 판서를 해야 될 때는 사실은 지금 분필 형태잖아. 그러니까 학원 강의를 했을 때도 좀 성태가 다른데 그 뭐지?
그 보드 있잖아. 화이트보드일 때는 쌤이 빨간색 파란색을 썼어. 근데 지금은 분필로 넘어가면서 분필은 빨간색은 많은데 파란색이 진짜 귀해요. 생각보다 파란색이 잘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흰색이란 말이야. 분필 하면은. 그래서 쌤이 흰색을 쓰게 된 거지. 원래는 빨간색 파란색만 썼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내가 왜 쓰게 됐냐면 빨간색은 기본적으로 경고의 의미입니다. 뭐 이거 쓸만한 건 아닌데 사실 이거는 경고의 의미라서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요. 사실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것들은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많아져서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란색으로 쓴 건데요. 이게 이제 그 파랑이죠. 근데 이 파랑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암기하거나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파란색 펜으로 공부하는 공부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얘는 좀 유명한 그 공부법 중에 하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라든가 일본 이제 제일 동경대학 이런 데들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한 5년에서 10년 전쯤에 이 파란색 펜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승부를 많이 봐가지고 실제로 막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해지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하냐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요한 어떤 것들을 쓸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쓸 때 보통 파란색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해서 그러면은 쌤 원래 수업할 때 어떻게 하니? 파란색 펜은 패러프레이징이라든가 문장의 답, 그지? 이 문제를 낼 수 있는 답의 근거에 갖다가 대부분 요거를 갖다가 쓰거나 아니면 문장 내에서의 어떤 논리를 쓸 때 파란색을 쓰잖아. 이게 왜 그러겠어? 나는 문법을 가르치고 단순하게 그냥 해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서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파란색으로 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됐죠. 이게 나름대로 나도 체계가 있는 거야. 그냥 빨간색, 파란색 막 쓰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하는 습관 하나하나 혹은 니네가 심지어 쓰는 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형광펜을 내가 노란색을 쓸 것인가 무슨 색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고민해 볼 정도로 공부에 대해 가지고 고민해야 돼. 너네가 보기엔 이게 엄청 쓸데없는 짓 같지만 내가 공부를 그만큼 오래 했고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처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검은색으로 필기하고 연필로도 필기하고 난 원래 펜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샤프로 겁나 필기를 했다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샤프로 필기하는 것보다는 펜으로 필기하는 게 좋겠구나. 검은색을 그래서 썼어요. 근데 검은색을 필기하니까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빨간색으로만 했어. 빨간색으로만 하니까 온통 뭐 피칠갑이 되어 있어. 새빨개. 그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경중을 나누기 위해서 파란색을 썼어요. 쌤도 옛날에 10색 쓰고 여러 가지 썼어. 10색. 그지? 10색. 자, 어쨌든 10색 쓰고 막 그랬지만 그거를 딱 두 색으로 줄인 건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자, 빨간색은 어쨌든 이제 그 외에 이제 문법이라든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기본적인 필기라고 쌤 생각하는 거야. 기본 필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이 두 색을 쓰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내가 뭐 얘기하다가 다시 자, 동명사와 결합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자주 나왔던 것들이야. can not help ing. 그지? 얘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뭐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외워야 되지, 그지? 또 have difficulty ing 이런 이제 구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우긴 하는데 너무 우리가 옛날부터 왔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하다 보니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왜 필기하겠어? 니네가 이걸 몰라서겠어? 이걸 해석을 못해서겠어? 아니고 이게 준동사 파트에서 설명이 가능하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카테고라이즈를 할 때. 그러면 help 뒤에 ing가 왔을 때는 can not help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help는 동명사도 받는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이럴 때는요. 이 구문에서만. 됐죠? 어려움을 겪다. 원래 help는 투부정사랑 ing만 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it is no use ing 요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뭐 해도 소용없다. 요런 뜻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원래 help라는 친구는요. 무엇을 돕다라는 뜻이고 이 친구는 대부분 사역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오냐면 동사 원형이나 혹은 이제 투부정사만 옵니다. ing나 pp가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 얘들아. 오지 않는데 여기서 동명사를 쓴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분사야, 분사고 어쨌든 여기서 동명사를 쓴다라는 거는 그지? 자, 무슨 내용이 있겠어? 그냥 단순하게 돕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특수한 뜻을 만들기 위한 구문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help가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예외야, 얘들아. 예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제 문법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an not help ing를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원래는 help라는 친구는 뒤에 명사를 받을 수 있는데 명사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동명사가 온 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분사를 못 받는 거지 동명사를 못 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런
이런 구문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따로 쓰지 않고, 그럼 여기에 동사 원형이나 여기 투부정사가 와도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ing를 쓰는 거는 이게 이러한 특수한 뜻을 가지고 있는 구문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얘는 무엇을 돕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특수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문이니까 암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평소에 공부할 때도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럼 밑에 봐봐. 야, 너무 뻔한 거 아니냐? 내가 이거 가르쳐 놓고 수업 문제를 내면 봐봐. I cannot. 야, 이거 cannot help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 요게 cannot help. 그러니까 ing가 와야 되겠지. 그래서 thinking이 답이네. 됐죠? 그럼 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 뭐라고? She was treating her dog better than a human being. 그녀가 사람보다 이 개를 조금 더 잘 대해줬다라고 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뭐 개의 충성심과 관련된 지문이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별표 5개입니다. 아, 너무 중요해. 그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으로 정말 많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심지어 중학교 때도 나왔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와요. 자,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좀 중요하게 적고, 파란색으로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빨간색, 그 검은색으로 적을게요. 봐봐. 자, 스탑이랑 누가 뭐라 그래도 remember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remember, forget은 같이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top 같은 친구는요, 투부정사랑 ing를 둘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치? 자, 이렇게 됐을 때 해석이 달라지겠지. 투부정사는 쌤 맨날 수업하는 거야. 투부정사는 앞으로 할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stop ing는 내가 해오던 것을 멈추는 거니까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해석이 그럼 바로 되겠니? 그러니까 스탑 스모킹 하면 금연이야. 내가 담배 피던 것을 멈추는데 스탑 투 스모크 하면은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춘 거니까 완전 이제 그지? 아직 담배 못 끊은 거지, 그지? 완전 의미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remember나 forget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왔을 때랑 ing가 왔을 때가 다르겠지. 그러면 remember 투부정사는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는 거겠지. 할 것을, 여기 forget도 있으니까 기억하다 혹은 까먹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ing가 되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까먹다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가끔 이제 듣기에서, 고3 듣기에서, 수능 듣기에서 이런 게 쓰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남자친구한테. 자기 우리 앞으로 우리 며칠 날 한 우리 기념일에 앞으로 이제 남았어 아직. 뭐 지금 1월이니까 8월에 우리 기념일에 우리 할 거 기억나? 우리 이거 뭐 하기로 했던 거 작년에 약속했던 거 기억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는 거니까 투부정사가 쓰여야 되는데, 우리 재작년 기념일 날 뭐 했던 거 기억나? 우리 어디 갔던 거 기억나? 우리 여행 갔던 거 기억나? 이건 해왔던 거니까 ing가 쓰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상의 약간 차이를 둬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투부정사 ing를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진 않았어요. 그냥 투부정사랑 ing 둘 중에 하나가 선택해서 나왔고, 여러분들이 얘네가 어디 갔었구나 ing, 혹은 얘네가 앞으로 하기로 계획했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모르는 거지, 그치?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쌤이 아까 수업했던 것 중에서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이 써주면 되겠지, 그치? try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랑 ing가 있는데, 얘도 참 희한한데 얘는 거의 뉘앙스예요. try to는 앞으로 할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요. try ing는 내가 한번 해봤다, 시도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뻔하고 이런 건 좀 눈에 보이고요. 민 같은 경우에도 쌤이 설명했다시피 투부정사하고 ing가 있는데, 투부정사는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니까 이게 의도하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근데 민 ing는 원래 이런 뜻이 있었던 거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egret 같은 경우에도 요새 정치 지문들이 자주 나와가지고 regret, RET 투부정사가 있고 ing가 있는데, regret 투부정사는 무엇이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인데,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뜻인데, 근데 ing는 내가 뭐뭐 했던 것을, 한 것을 후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ing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이거는 아주 간단한 팁인데 얘들아, 만약에 문장 시작을 remember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forget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문장 시작이라서 내가 지금 대명사 쓴 거 보이니 얘들아? 자, 이렇게 시작했을 때 여기 뒤에 바로 투부정사니 ing니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문장 맨 첫 번째 동사가 나온 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얘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해석상 무엇 하자 이런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뒤에 해석을 볼 필요도 없이 투부정사의 가능성이 거의 99%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5번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었을 것 같아. 자,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이샘플은 문제긴 한데요. 옛날에 이제 18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의인화해가지고 맞추는 거였거든. 나는 원래 이런 물건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렇게 배터리를 나눠주기도 하고, 내가 그 저녁에는 너무 졸려서 난 충전이 되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포터블 배터리, 그러니까 이동형 배터리, 뭐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그지? 말하지도 않은 그런 지문이었어 옛날에. 자, 어쨌든 이거 보시면 just remember. 자, 기억하래. 뭐를? 자, 기억해. 뭐를? 지금 이게 명령문으로 왔지. 그지? 문장 맨 첫 번째에 온 거잖아요. just는 원래 없는 거니까. 그죠? 저 부사라서. 그럼 명령문이니까 미래지향적이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뭐가 답이 돼야 되죠? 투부정사가 답이 돼야 돼. to plug. 그지? 나를 꽂는 것을 기억해. 너 앞으로 언제 네가 집 자러 들어갈 때. 뭐 약간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당시에 그 유형이 어땠냐면 미에 밑줄 치고 이 미가 누구인가라는 식으로 나왔었거든. 얘는 이제 rechargeable 배터리였어요. 그죠? 충전 가능한, 그지? 충전 가능한 배터리. 뭐 이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에이지 배터리 됐죠?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further study라고 쌤이 써놨는데 further study는 대부분 뭐라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토익 수준이라든가 혹은 토플 수준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문법들이 간혹 이제 수능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내가 이거를 이 further study의 개념을 기억했던 건 뭐냐면 이 당시에 내가 이 책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대학교 때예요. 대학교 때 내가 이제 수능 공부를 마무리하고 이 지금 현재 책은 further study를 제외하고 요렇게는 어딘가에다가 내가 이걸 다 손으로 적은,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손으로 다 정리해 놓은 책이 있었어. 진짜 수기로 된 노트가 있었거든. 그걸 기반으로 이 문법책을 만들었단 말이야. 거의 건드린 게 없어요. 이 구성 자체는. 거기서 이제 내용만 좀 추가했던 거지. 근데 내가 이제 토익이나 토플을 쭉 공부하면서 수능을 같이 수업 준비하면서 보니까 옛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토익 토플에선 정말 자주 나오던 것들이 점점 수능이 발전되면서 애들이 영어를 점점 더 잘해갈 거 아니에요. 99년보다 무려 2010년에 더 공부를 잘하지 않았겠니 영어를.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문제들이 문법에 나오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토익과 토플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수능에 편입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내가 아이들한테 further study를 통해 가지고 이제 토익이나 토플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법들을 설명을 해주면 되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문법에는 지금 문법에는 좀 고난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난도 문법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further study는요. 어쨌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사 플러스 ing와 동사 플러스 to be pp의 의미로 쓰이는 동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동사 플러스 ing가 쓰였는데 마치 뭐처럼 해석이 된다. 수동태처럼 해석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동사들을 몇 개를 적어 놓으면요, 쌤이 자, 봐봐. deserve 그 다음에 want, need 이런 친구들이 뒤에 ing가 오면 오히려 얘네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란 얘기야. 이게 한마디로. 자, 밑에 거 보자. This watch needs repair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가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 시계는 뭐가 필요로 하냐면 repairing 수리가 필요로 해. 근데 수리를 시계가 당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수동태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게 약간 꿀팁 같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 문장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동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문장들로 쓰였으면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잖아, 그잖아? 자, that boy wants washing the dish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문장 잘 봐봐. 이 문장 되게 웃긴다. 그 아이는 원해요. 뭐를? washing. 씻는 것을. 그러면은 봐봐.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주어, 동사인데. 그지? want가 쓰였는데 ing가 쓰이면 얘가 이걸 당해야 되는 거잖아. 그 아이가 씻김을 당해.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이거 washing은 틀린 거예요. 됐죠? 이거 뭘로 바꿔야 되냐면 washing만 안 쓰면 돼. 그래서 투부정사로 바꾸면 돼. to wash. 왜? 그 아이가 씻김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수동의 의미라고 했잖아. 그래서 to 이게 틀린 걸로 문법 처리가 됩니다. 이게 토익 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수능에서는. 그러나 해석은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해석이 안 돼요 라는 문장들이 대부분 요런 유의 형태들이었어요. 정확히 해석이 안 되었던 것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은 조금 문장을 푸는 것들이 조금 더 쉽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암기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문법의 의미를 좀 더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적어놨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시죠. 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1강이 좀 길어서요. 쌤이 아마 다 수업하지 못할 거고 3개의 강으로 아마 나눠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아마 4, 5까지는 그래도 좀 수업을 최대한 하고 뭐 4까지만 수업을 하고 5, 6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걸로 하는데 5, 6이 제일 어려워요. 원래 정리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 4까지 한번 봅시다. 자, 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해석을 할 때 해석상의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된다라는 거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대부분 근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한 번씩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필기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는 for 플러스 명사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to 부정사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런 문장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인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돼. 해석.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이제 굳이 나눠준다면 이건 좀 쓸데없긴 한데 그래도 필기는 한번 해놓아야 돼.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쓰일지 모르니까 주어 자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문장 내에서의 실제 목적어가 실제 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주어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He wants to pass the exam.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 to pass 통과하다는 통과의 주체는 누구죠? 그지? 그럼 그는 원하고 그가 뭘 원하냐면 패스하는 것을 원하는데 패스하는 주체는 he니까 주어랑 의미상의 주어가 똑같은 거겠지, 그지? 이 상황에서는 자 목적어가 되는 경우는 he wants you to pass the exam. 요런 문장들인데 그지? 요런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봐봐. 여기도 봐봐. 원래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근데 to pass는 그럼 봐봐. 그가 원해요. 여기서는 그가 원하는 거지. 그지? 근데 너가 패스라는 주체는 뭐냐면 너지 너.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문장 내에서 이 to pass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반인이 그지? 일반인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엔간하면 생략이긴 한데요. 어쨌든 it is important 적어두자면 it is important 중요해요. 뭐가? for you 너에게 있어서 to pass the exam 너에게 이 그 시험을 갖다가 the exam 통과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형식상으로는 마치 이 표현 자체가 그지 이게 for 플러스 목적격이잖아 이제 for 플러스 명사잖아 그래서 이걸 너가 이걸 통과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 여기서의 너는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인 이꼬를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라는 식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별표가 이거지. 내가 이걸 왜 필기를 했겠니? 얘 때문이야. 모든 문법은 예외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원래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 쓰라고 했냐면 for 플러스 명사 형태를 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외가 뭐냐면 of 플러스 명사를 써야 되는 게 예외인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외가 있는 거겠지. 그게 뭐냐면 nice나 good이라든가 honest라든가 kind라든가 foolish라든가 rude라든가 careless라든가 cruel인데 이거 다 해석해보면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이런 구분은 없는데 내가 그냥 쓰는 거야. 사람의 인품이나 혹은 성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용사들이 쓰였을 때는 of 플러스 명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to accept the contract 계약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은 주어 동사 is unpleasant 불편하대요. 불편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잖아. 불편함은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나의 상태야. 그래서 for가 쓰여야 돼요. 왜? 사람의 인품과 성격 형용사일 때만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안 썼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우리가 아는 문장의 형태로 바꿔놓으면요. It is unpleasant. 그것은 불편해요. 뭐가요? 잠깐만. 뭐가? 나에게 그에게 있어서 뭐가요? To accept 이 컨트랙트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거를 한 번에 이걸 내가 말하면서 너네한테 이걸 쓰는 것 자체가 맨날 내가 이래서 맨날 오타가 많아.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봐봐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는 인품과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for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품과 성품처럼 보여서 of를 써놓고 자연스럽게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사실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는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라서 얘는
명사라던가 아니면 뭐 대명사 같은 것들이 나올 것이고요. 보통 이제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ing가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것처럼 해석을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겠다라는 시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기를 해보면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문장 내에서 주어가요. 그래서 그냥 바로 쓸게 쌤이 she 오브젝트. 쌤은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그게 아니겠지, 그지? 뭐 목적, 뭐 객관, 뭐 이런 게 아니고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반대하다. 반대를 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이 있으니까, 그지? 앞에 이론이 있으니까 그 이론을 갖다가 반대를 하는 거니까 보통 ing를 받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오브젝트 2라는 뭘 받았냐면은 여기 이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뒤에 뭐 와야 돼요? ing가 와야 되겠죠, 그죠? joining this club. 그녀는 반대를 해요. 뭐를? 그 클럽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녀가 반대를 하고요. 심지어는 그녀가 또 뭐 참여하는 주체가 누구야? 그녀지. 그러니까 이건 주어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 주어가 문장 내에서 실제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조이닝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 자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녀는 오브젝트 반대를 해요. to you 너가 to joining this club. 여기서 to는 사실 요 두 번째 to는 생략이 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자 그녀는 반대를 해 뭐를 그녀가 반대를 하는 거고 너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거니까 이 문장에서는 얘가 목적어잖아요. 오브젝트 투유니까 목적지지 정확히는 어쨌든 이 목적어가 그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걸 뭐 찾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해석 간의 어떤 관계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가겠습니다.